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컴퍼니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번 비디오 자이언트 캐니언을 마치고 넘어온 다음 힘들게 체크인한 거기에요. 지난 이틀 밤 동안 정말 저는 열심히 전력을 다해 쉬었고요. 밥 간단하게만 먹고 나머지는 그냥 누워서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4시간 뒤에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네요.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지금 6월 9일까지 이어진 저의 긴 미국 일정은 끝이 났고요. 이게 며칠이야? 이번에 36일 있었고 몇 달 전 겨울에도 한 달 넘게 미국에 있었는데 그 중에 17일을 서부에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뉴욕이랑 나이아가라랑 토론토 약간 그렇게 올 겨울에 17일 그리고 이번 5, 6월에 36일 2026 상반기에 총 53일 약 7주 반 정도 미국 서부 여행을 했네요. 길었습니다. 얻은 것도 많고 쓴 것도 많고 그리고 지금은 되게 뿌듯해요. 내가 작년부터 생각해오던 그 일정을 이렇게 마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이번 비디오는 그런 미국 여행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자, 일단은 어떻게 특검이 미국 서부를 돌아다녔나 그 루트부터 살펴보면요. 겨울 여행의 목적은 여름과 대비시키기 위한 겨울 풍경이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주요 여행지를 길게 나뉘고 짧게 치고 다녔고요. 우선 로스앤젤레스인 거기서 캘리포니아 태평양 해안가를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갔고요. 여기서 한 2박 정도 하면서 올라갔네요. 여유롭게. 정말 무리하게 가면은 아침 새벽에 로스앤젤레스 출발해 밤에 샌프란시스코 도착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간에 아름다운 해변가 풍경들을 다 찍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이거저거 찍는다 보니까 이틀이나 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본적인 도시 촬영하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는 여름과 겨울의 대비가 크지 않아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항상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요세미티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는 숲 지대니까 여름과 겨울의 대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겨울의 요세미티 풍경을 여름과 대비시키기 위해 제대로 촬영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평범하게 데스밸리로 넘어가 그랜드 캐니언까지 빡세게 이동했고 그랜드 캐니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랜드 서클 중에서는 제일 대중적인 모뉴먼트 밸리,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 정도만 간단하게 들렸습니다. 이 중에 모뉴먼트 밸리와 자이언은 딱히 여기가 겨울이다 라는 티가 엄청나게 나진 않았지만 브라이스에서는 눈 덮인 풍경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네요.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로 건너와 며칠 있다가 뉴욕으로 건너갔죠. 자, 그 다음은 이번 36일간의 봄, 여름 루트인데요. 일단 샌프란시스코로 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쌓인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로스앤젤레스행 비즈니스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서부 가는 건 어디든지 괜찮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마일리지 항공권이 딱 한 개 남아있기에 그거를 바로 샀고요. 그렇게 일정을 시작한 곳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요세미티는 지금이 성수기니까 제대로 즐기고자 공원의 대부분의 것을 제대로 담고 싶어서 3박을 했고요. 그래도 빠듯하더라고요. 방문하지 못한 곳도 몇 군데 있고 하프돔도 개장하기 전에 가서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처음에 목표한 것들은 다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 다음 로스앤젤레스 36일간의 일정 중에 로스앤젤레스에 거의 2주 박았어요. 여기는 미국 제2의 대도시이자 서부 최대 대도시잖아요. 그리고 도시권도 엄청나게 넓고 할 게 많다 보니까 지난 겨울에 5일 정도 엄청나게 빡세게 다니면서 여기저기 많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LA 2주 빠듯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 반나절 써야 되는 컨텐츠가 너무나 많으니까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식스플래그 이런 데 가는데 하루 온전하게 다 써야 되고 그 다음 축구, 야구 이런 것도 하나씩 봐야 되니까 LA 2주 빠듯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동으로 바쁜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근처 휴양지인 팜스프링스 넘어갔다가 거기서 조슈아 트리 지나서 라스베가스 오고 라스베가스에선 딱히 관광은 안 했는데 후버댐 구경하고 그랜드 캐니언 가서 그랜드 캐니언에서 4박, 이번에 4박 했어요. 윌리엄스라는 루트 66에 있는 마을에서 하루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모텔에서 2박 하면서 기본적인 관광 촬영이랑 트레킹 마쳤고요. 마지막에 그 비싼 70만원짜리 호텔에서 하루 그렇게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총 일주일을 머물렀네요. 지난 겨울에 2박, 이번에 4박.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에게 페이지에 있는 홀스슈 밴드랑 엔틀로프 캐니언 엄청나게 유명하고 인기 많잖아요. 겨울에 거기 안 갔기에 이번에는 거기도 들러서 기본적인 투어에 참여했고요. 모뉴먼트 밸리는 이번 봄, 여름에 생략했습니다. 도저히 일정 짬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넣으려면은 억지로 마지막 라스베가스 지금 휴식 하루 빼고 모뉴먼트 밸리 1박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지난 겨울에 머물면서 그렇게 멋진 풍경 찍었는데
다시 몇십만 원 주면서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뉴먼트 밸리 생략, 바로 아치스, 캐니언 렌즈가 있는 모압으로 넘어갔죠. 여기는 겨울에 못 갔는데 브이로그 보면은 아실 거예요. 저 정말 만족했습니다. 여기도 아쉬워요. 차라리 이틀 더 머무르면서 여유롭게 다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압 마을도 하루 돌아보고 아치스 하루, 캐니언 렌즈 하루. 근데 그게 안 되고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볼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은 브라이스와 자이언 캐년인데, 여기도 겨울에는 그냥 너무 바빠서 하루 만에 겨울 풍경만 딱딱 찍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1박씩 하면서 그래도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주요 경험들은 웬만하면 했죠. 겨울에 못 찍었던 브이로그도 찍었어요. 그리고 자이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두 루트를 같이 겹쳐보면 이렇습니다. 이 중 2번 간 곳은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로스앤젤레스,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라스베가스고요. 딱 한 번 들린 곳은 캘리포니아 일본 주도, 데스밸리, 모뉴먼트 밸리, 팜스프링스, 조슈아트리 국립공원, 페이지, 아치스, 캐니언 렌즈와 캐피탈 리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서부 여행에서 만족한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우선 만족한 점, 역시나 1번 대자연이겠죠.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곳도 있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외 데스밸리도 상당히 유명할 뿐더러 요세미티도 그래도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산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이름 한번 들어봤고 사진 어디서 봤을 정도죠. 나머지 그랜드 서클의 아치스나 자이언, 브라이스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국립공원 대자연 구경에 있어서 실망한 적은 없네요. 하나 있긴 한데 캐피탈 리프 정도? 그런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까지는 자연보다는 도시파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올 때도 웬만하면 뉴욕 위주로 다녔고,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유럽 여행할 때도 웬만하면은 막 그쪽에 웅장한 자연보다는 도시 위주로 일정을 짜고 그랬는데, 여행 유튜버 생활하면서 그게 조금씩 바뀌긴 했어요. 자연도 되게 괜찮구나. 그런데 이번에 그 자연 사랑이 좀 더 한 단계 개화했다고 할까요? 또 그렇게 대단한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미국 서부의 웅장함은 어디든지 있더라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는 길에 봤었던 빅서 주립공원이나 아니면 그 밑에 해안가 마을이라거나 모로바위, 이것도 엄청나게 웅장했고, 또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동쪽으로 빠져나와서 남쪽으로 달리는 중에 마주했던 왼쪽에는 사막, 오른쪽에는 엄청나게 험준한 시에라 네바다 산맥, 이 풍경도 기가 막혔고, 모하비 사막도 멋있었고, 애리조나의 황야 풍경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 여튼 자연에 있어서는 정말 만족할 미국 서부였고요. 날씨도 좋았어요. 제가 유럽이나 일본 여행할 때 제일 아쉬웠던 게 날씨거든요. 그쪽은 그래도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러우니까 일주일에 며칠 구름 꼈다가 비 내렸다가 뭐 하고 난리쳐서 제가 바라는 화면을 찍기 위해 나갔는데 날씨가 안 받쳐줘서 이거 하늘만 쨍쨍했으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을 텐데 하는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 서부는 건조한 곳이 많아요. 건조한 날이 많다는 건 뭐다? 비가 적게 온다, 구름이 적게 낀다, 하늘이 파랗다, 햇볕이 쨍쨍하다. 이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 들 때마다 굉장히 행복했고요. 그래, 이게 그랜드 캐니언이지. 이게 요세미티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샌프란시스코야 날씨 변덕스러운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로스앤젤레스는 화창한 날이 정말 많은데, 또 이번에 디즈니랜드 비디오 만들면서 세계 각 지역의 디즈니랜드랑 비교하는 샷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딱 거기 제대로 맑은 날의 디즈니랜드가 이번 LA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만족스러웠던 거, 유튜브로서 비디오 찍는 실력이 꽤 늘었다. 일본이나 태국, 필리핀에서 제가 브이로그 몇 개 찍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편집하면서 약간 아쉬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화면이 더 멋졌을 건데, 이거 이렇게 찍었으면 좀 더 구성이 예뻤을 텐데. 그런데 이번 서부 미국 비디오, 특히 자연, 트레킹, 국립공원 이쪽은 제가 편집하면서도 이거 진짜 잘 찍었다, 잘 뽑았다, 화면 구성이 딱 들어맞는다 하는 게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유튜버로서 이거 비디오 잘 찍었다 하는 만족감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만족했던 점은 정말 사소한 건데 그냥 미국 서부의 모텔 문화가 엄청나게 편했네요. 왜 이쪽은 자동차 없으면은 생활이 불가능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자동차를 기반으로 문화가 맞춰져 있는데, 특히나 공간이 여유로운 외곽지대 가면은 딱 자기 주차장이 자기 문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그래도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웬만하면 여기 1박하고 바로 체크인 아웃하고 다른 데 1박하고 또 다른 데 1박하고 이렇게 숙소를 계속 이동하는 일정인데, 만약에 도시에서 그런 일정이었으면 너무나 피곤했을 거예요. 걸어서 대중교통 타러 가고 다시 내려서 숙소까지 걷고 이거 엄청나게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문 앞에 차 대고 문 열고 짐 넣으면 바로 끝. 체크아웃도 마찬가지. 자동차 없이 돌아다니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안 좋은 건데, 근데 그거는 어느 나라 시골을 가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 시골의 자동차 문화의 편의성이 다른 나라 시골보다 좋았습니다. 이거 모텔 진짜 편해서 아직까지 생각나네요. 그 다음은 아쉬웠던 점인데, 아쉬웠던 점 1번 하면은 역시 너무나 빠듯한 일정이었겠죠. 이렇게 50일 넘게 미국 서부에만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엄청나게 빠듯하게 다녔습니다. 저번 겨울에도 데스밸리에서 라스베가스 지나서 그랜드 캐니언까지 가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나게 하드코어한 일정이었고, 그 다음 브이로그는 못 찍었지만 모뉴먼트 밸리에서 자이언트 브라이스 찍고 라스베가스 돌아오는 것도 엄청나게 빡셌거든요. LA 2주 박았지만 그 2주 전혀 여유롭지 않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이어진 그랜드 서클 일정도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번에는 일정이 36일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쉬어본 게 딱 라스베가스 도착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처음인 거라 피로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죠. 미국 서부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왔는데 여유롭게 다닌다는 거는 정말 돈을 그냥 허공에 내다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쉬웠던 점은 그래도 미국은 너무 넓다. 동부나 중서부나 뭐 플로리다나 워싱턴주나 다른 곳도 말하지 않을게요. 서부만 해도 아직까지 못 간 데가 많습니다. 일정 고생하면서도 아쉽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레드우드 국립공원, 라센 국립공원, 킹스 캐니언 국립공원, 세커이어 국립공원, 국립공원 못 간 데 4-5군데 되고, LA 밑에 유명한 도시인 샌디에이고도 거기 갔다가 올라오면 도저히 일정 안 될 것 같아서 생략했고, 또 그랜드 캐니언 근처 세도나도 일정 빠듯해서 못 갔고, 보통 일반적인 나라는 7주 박으면은 웬만한 건 다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급이 좀 비현실적인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빼면은. 그런데 미국은 서부만 7주 쏟았는데 여전히 부족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끝맛이 완전히 개운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여기 한번 다시 와야 되겠다 하는 미련이 남아 있고요. 세 번째 아쉬운 점은 고환율과 유가. 왜 하필 딱 제가 미국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을 때 유가가 그렇게 올랐을까요? 캘리포니아는 기름값이 싸지도 않아요.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더 비쌀 정도. 그리고 네바다나 애리조나나 유타 이쪽으로 넘어오면 기름값은 캘리포니아보다 싸지는데 운전하는 거리가 하루에 800km, 1000km, 여기는 스케일로 조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환율이 겹쳐지니까 일단 기름값 부담이 엄청났고, 그 외에 환율 비싸서 아쉬운 거는 뭐 모든 사람이 투덜거리는 거니까 저는 대충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아쉬운 점은 약간 미묘한 건데, 혼자였다는 거. 만약에 이렇게 돈 많이 썼어도 2명이면은 약간 분산이 돼요. 렌터카, 기름값, 숙소비 이런 거 2명이서 나누면 상당히 절약이 되잖아요. 식비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래도 여행에서 더 많이 지출을 차지하는 거는 렌터카, 숙소비, 기름값 이런 거니까. 근데 저는 그 모든 일정을 혼자 소화했기에 모든 거를 독박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제가 그렇게 비디오를 찍고 싶은 게 있으니까 보통 여행보다 아마 좀 더 하드코어해질 텐데, 이 긴 일정에 누군가를 데려오면은 또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영상 찍는 거를 편하게 못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코스트라 감수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미묘하네. 보통 혼자 여행에서 아쉽다는 거는 되게 멋진 풍경이 있는데 이거를 누구와 나누지 못해서, 같이 느끼지 못해서 외롭다가 혼자의 아쉽다는 건데, 나는 비용에 대한 것만 말하고 있었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혼자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떤 풍경과 경험을 나눈다는 게 어떤 건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 다음 코너는 최고의 경험과 아쉬웠던 경험.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 정말 많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누가 이런 순위 매겨도 각자 자신의 경험이 주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그냥 사심 아주 대놓고 많이 넣었습니다. 일단 저의 가장 최고의 경험은 그랜드 캐니언.
만약에 사우스림 위에서만 머물면서 림 트레일 구경하거나 호텔에 머물러서 창문 너머로 경치 봤었다. 이러면은 그랜드 캐니언 최고의 경험 탑은 아닐 거고 한 4, 5위 간당간당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루 만에 바닥까지 찍고 다시 올라왔다는 그 트레킹 경험에 힘입어 그랜드 캐니언이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풍경 엄청나게 멋진데 그렇게 몇 달 전부터 걱정해온 거를 저 스스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어떻게든 성취해냈다. 마지막에 다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비디오에 그게 좀 보였나 모르겠지만 약간 목소리도 잠기고 눈가도 촉촉해지고 그랬습니다. 저 이런 경험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거든요. 요세미티 물론 멋졌지만 아주 감동적이었지만 그래도 그 일정이 정말 극한의 일정이었나 하면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개인적으로 감동을 준 그랜드 캐니언이 1위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언급한 요세미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하게 밸리 안에 머무르면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포인트만 찍고 갔으면 순위권에 들기 애매했겠지만 저는 요세미티에서도 거의 일주일 가까이 머무르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을 겨울과 여름을 비교하면서 직접 몸으로 느껴봤잖아요. 또 그런 거 저 좋아하거든요. 일단 홋카이도에서도 찍었었고 나이아가라에서도 여름이랑 겨울 비교 찍었었죠. 그런데 그거를 미국에서 두 번째로 대단한 국립공원에서 제대로 해봤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쾌감이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세 번째는 이거 고민했는데 저는 디즈니랜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디즈니랜드 약간 아쉬운 게 많긴 해요. 성 그렇게 예쁘지 않고 대기도 길어서 어트랙션들 다 타기 힘들고 그래서 그때 디즈니랜드에 있을 때만 해도 와 이거 미국 서부 탑 10에 들어가기도 애매하겠다 생각했는데 요게 요상이에요. 약간 평양냉면 먹고 났을 때 느낌이에요. 먹을 때는 이게 맛있나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생각납니다. 디즈니랜드만 생각하면은 와 좋았지, 와 또 가고 싶다, 지금 그런 생각이 저 안에서 계속 들끓거든요. LA에 다른 테마파크나 스포츠 관람 경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유니버설 좋았지만 그때 행복했지 끝.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 가서 롤러코스터 재밌게 탔지만 다시 가고 싶냐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축구나 야구 직관도 그렇고요. 스포츠는 원래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디즈니랜드는 좋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4개, 5개를 꼽으라 하면은 아치스 국립공원과 자이언 국립공원이 되겠네요. 거기 진짜 멋있고 좋았지만 그래도 탑 3가 저에게 너무나 강력했기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겨진 순위고요. 그 다음은 아쉬웠던 경험 탑 3. 근데 이것도 정말 개인적인 주관이고 이게 최악이다가 아니라 그냥 저에게 아쉬웠다. 제가 제대로 못 즐겨서 아쉬웠던 걸 수도 있고 정말 본질적으로 별로라서 아쉬웠던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악이 아니라 아쉬웠던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모압에서 브라이스로 건너갈 때 지나갔던 캐피탈 리프 국립공원. 여기도 그랜드 서클을 이루는 국립공원 중 하나인데 일단 가기 전에 도로 자체는 엄청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유타주 24번 주도. 그런데 공원에 도착했을 때 너무 늦어서 즐기지도 못했고 구름도 꼈고 그리고 다른 국립공원들은 딱 들어가자마자 우와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캐피탈 리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국립공원인가? 좀 아쉽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로스앤젤레스의 바닷가. 산타모니카나 맨해튼 비치나 허모사 비치나 이런 이어지는 바닷가. 휴양 분위기가 있긴 한데 일단 너무나 다들 비슷했어요. 물론 세세하게 따지면 동네마다 분위기는 다른데 일단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넓은 비치가 쭉 이어지는데 거기 하나에 피어 나와 있고 피어 뒤로는 약간의 상점이 있고 이런 전반적인 형태가 비슷해서 거기서 아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모래가 엄청나게 곱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물이 예쁘냐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니고 그나마 좋은 점을 꼽으라면은 선셋 정도? 일단 다 서양이니까 그래도 바다 구경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동네에서 예쁜 바다 많이 본 다음에 그 유명한 LA 광역권의 해안가 가니까 이게 전부인가 싶기는 하더라고요. 아쉬웠던 경험 세 번째는 역시 미국 음식이겠네요. 이거는 특히 LA 쪽이었는데요. LA에서 먹은 외국 음식들은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중국 음식, 제가 마라탕 꽤 좋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마라탕을 많이 먹었는데 유럽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그런데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세계 모든 지역 중에 이번에 미국 서부에서 먹은 마라탕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이거 충격적이더라고요.
YGF 같은 브랜드인데 다른 해외보다 미국 버전이 진짜 맛있고요. 그 외에 뭐 한식도 퀄리티 장난 아니고, 그리고 멕시코 음식, 제가 이번에 이렇게 멕시코 음식 제대로 먹어본 거는 로스앤젤레스가 처음이라서 그것도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아니, 타코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다고? 제가 이때까지는 타코 그렇게 좋아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거의 태국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 충격이에요. 이것 때문에 멕시코 가고 싶은 생각이 엄청나게 크게 불어났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다른 나라 음식들은 괜찮은데, 그런데 미국 자기네들 음식이 꽤 아쉬웠다고 할까요? 브런치 애매하고, 피자나 베이글은 동부 쪽이 원조고, 아보카도 토스트 이거 진짜 많이 미묘했고, 인앤아웃도 싸고 괜찮긴 한데 와, 이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맛있는 버거냐 하면은 그것도 미묘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여행 가는 나라가 자기네들 식문화가 강한 나라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밥 먹을 때마다 이번에 뭐 먹지? 이번에 뭐 먹지? 심지어는 먹는 중에도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맛있다. 근데 다음에 뭐 먹지? 그런데 미국 여행에서는 미국 음식으로 딱 그런 고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라가 크고 물자도 풍부하고 뭐가 많은데, 그래서 대자연의 퀄리티에 비해서 미국 음식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번 파트는 다시 미국에 온다면인데요. 간단해요. 디즈니랜드 정말 좋았잖아요. 유니버설도 다시 막 엄청 가고 싶다는 않지만 마음에 들었고, 플로리다에 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고의 디즈니 리조트랑 세계 최고의 유니버설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애미도 그 자체로 유명한 휴양 도시일 뿐더러 또 바다도 캘리포니아보다 색깔이 훨씬 예쁘니까 그렇게 플로리다를 일단 제대로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만약에 플로리다에 안 간다면은 미국 서북부의 국립공원 위주의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와이오밍의 옐로스톤 엄청나게 유명하고, 오리건이나 워싱턴주도 일단 도시로 포틀랜드, 시애틀이 엄청나게 유명하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도시보다는 그쪽에 자연 국립공원 쪽에 더 끌리거든요. 올림픽이나 레이니어나 글레이셔나 이런 데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후순위인데 캘리포니아 안 가본 지역들을 완성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라센 화산 쪽이나 레드우드, 킹스캐니언, 세코이아 이런 국립공원들이 남아있고, 또 타호 호수, 샌디에이고 이런 데를 가면은 캘리포니아 가이드 비디오도 다 이제 재료가 준비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후순이네요. 올해 이렇게 미국 서부를 돌아보기 전에는 뉴욕 다음으로 시카고나 보스턴, DC 이런 데 유명한 도시들을 먼저 갈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자연에 반해버렸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부나 중서부의 대도시들은 그렇게 후순위로 밀렸네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후 특콤은 어떻게 움직이냐. 일단 일정이 완전 확정된 거는 여기 미국 다음 미야코지마가 있고, 그 다음 일본에서 홍콩 넘어가는 티켓까지 끊어뒀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아직 진짜 미정이에요. 왜냐면은 이때까지는 제가 가이드를 찍을 목적으로 계획을 짜서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가이드를 그렇게 업로드하지 않으면서 쌓아놓은 소스들이 너무나 많이 밀렸거든요. 이번 서부에도 느꼈어요. 이렇게 영상들이 쌓이는데 그 전에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남아있고 어떡해? 그래서 당분간 돌아다니는 일정은 가이드랑 별개로 좀 더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가이드는 가이드대로 예전 거 비디오 편집해서 만들고, 하나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자료 조사하고 뭐 하고 해야죠. 그 다음 브이로그는 좀 더 신선한 지역 위주로 보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올해 꼭 중남미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까 말씀드린 로스앤젤레스에서 먹은 멕시코 음식들이 너무나 맛있어서 과연 현지에서 먹으면 어떨까 한번 몸으로 느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쪽은 일정이 좀 더 하드코어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동시간 길고, 그래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 제대로 돌아보고 싶다라는 느낌. 이건 아프리카에도 해당이 되는데, 일단 저란 사람이 어떤 나라의 식문화에도 엄청나게 끌리다 보니까 먹을 걸로 많이 기대하기 힘든 아프리카보다는 특유의 음식 문화가 엄청나게 강력한 멕시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육류 파워가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쪽이 많이 끌립니다. 예, 그렇겠네요. 당장 이틀 뒤에 일본. 오랜만에 라면 먹겠구만.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떠난 다음에 제가 계속 사막과 산 지형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엄청나게 보고 싶은데 미야코지마에서 그거를 제대로 해소하겠네요. 거기 일본에서도 가장 예쁜 물색을 보유하고 있는 섬이니까
엄청나게 기대돼요. 그리고 미야코지마도 브이로그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쪽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난 겨울과 이번 봄, 여름에 미국 여행 정리 비디오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떤가요? 아마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은 트립 컴퍼니 미국 시리즈도 다 보셨을 텐데 제가 그런 긴 여행 다음에 느낀 이 감정이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비디오를 마친 여기는 여전히 그 라스베가스의 호텔이고요. 저는 이제 짐을 싸서 공항으로 갑니다. 짧잖은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미국 서부에서 트립 컴퍼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